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전 통일부 차관 김형석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84년에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서울과 그리고 북한을 무대로 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시 순천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순천고등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 벌교에서 순천 왔을 때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지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순천에 왔을 때 맘모스 극장 앞에 있는 그 자동문을 보고서 야, 정말 순천은 정말 이제 정말 발전된 세상이구나. 예? 좀 벌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 심정이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제1의 도시 그리고 또 호남의 제3의 도시인 이제 순천이 어떻게 더 발전할까?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발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의 행정 경험을 가진 행정달인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인을 다루는 그런 송사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했던 그 경험 그리고 차관을 하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순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을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통일을 주제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마음속에 내 고향 순천을 위해서 내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드디어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고향인 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가졌다라는 거죠. 그 기회는 뭐냐면 저는 정말 복잡한 북한 사람을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또 탈북민 시설에 대해서 소위 님비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님비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합의해서 이뤄냈고 이제 그리고 또 제가 통일비서관 차관을 하면서 이제 정말 국정의 전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이 마침 지금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제 순천에게 정말 큰 예산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순천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걸 제가 마침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마침 또 천하람 위원장이 정말 저에게는 이제 매우 기쁘게 탈당을 해서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이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가 저한테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뭐 소위 말합니다. 뭐 험지에 와서 고생한다. 저는 험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고양이의 험지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을 가지고 우리 고향 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이 기회를 이제 활용해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정말 순천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은 순천이 전국의 도시 중에 가장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남의 제1의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1의 도시인데 지금 아쉬운 게 이거 같아요. 제주도를 빼고 이제 전국을 보면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순천과 여수 지역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순천에서는 국가정원 보고 잠시 있다가 뭐 여수 밤바다 하면서 여수로 다 가버리고 무슨 뭐 벌교 꼬막 먹고서 이제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뭐 제주는 뭐가 부리고 뭐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 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1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머무르게 해서 여기에서 좀 활동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안이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그렇다면 저녁에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하는 게 결국 이제 천만의 사람을 이제 붙잡아 두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공약으로 내겠습니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의료 의대생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시급한데, 특히나 여기 보면 이제 노령화가 되어서 이제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뭐 광주로 가고 서울 가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예, 그래서 우리 순천에 그래도 수준 높은 그런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노령화 사회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대를 설립하는 것, 단지 의대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 종합병원, 질 높은 병원이 들어와서 의료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게 두 번째 현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한 30만 가까이 되니까 뭐 특별하게 뭐 아직 시급한 건 아니지만, 아쉽게도 이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최근에 봤더니 뭐 동창생 10명 중에 뭐 6, 7명은 다 외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좀 인센티브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아마도 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뭐 이런 거에 아마도 그런 이제 필요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청년층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제 머무르면서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지금 뭐 순천 산단 문제, 그 다음에 해령주에 또 산단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순천시에서는 K 디즈니랜드도 있는데, 이런 걸 넘어서 국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뭔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머무르고 또 밖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상도 제가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실효성 있는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제 공약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핵심 선거 공약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총선에 고향 순천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노광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공약으로 하지 않겠다. 그럼 뭐 도와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 민주당도 하지 못하고 노광규 시장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절실하게 희망하는 그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그래서 이 선거 공약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달라. 그래야지 제가 순천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집권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기존에 하던 건데,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순천 이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전선 관련해서 이게 소위 우회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K 디즈니랜드도 실제로 그래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천이 전체 예산 규모가 1조 4천억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새롭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이제 하려면 지금은 뭐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정부로부터의 그 재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게 제대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야당이 된다 그러면 뭐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 야당이 이야기하면 뭐 그거는 듣는 척 하는 게 뭐 제가 공직에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야당한테 줬다가는
이제 정말 여당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여당이 되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우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하겠다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앞으로 순천이 모든 사람이 뭐 오고 싶고 살고 싶고 그리고 젊음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순천, 세계의 순천이 이제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 보면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 노광규 시장이 K 디즈니랜드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에서만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순천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민간 자본도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큰 구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또는 이제 순천 같은 경우 우리 팔마체육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제 요즘은 이제 스포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흥에 보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보기엔 또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크게 한번 만들어 볼 것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릉 선수촌이 진천에 있는데, 진천이 제가 참고로 제가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에도 가봤는데 진천을 보니까 겨울에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추웠어요. 그때 뭐 대통령 행사 때 제가 체육교류위원장으로 갔는데 엄청 추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에 그런 이제 제2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이제 그런 선수촌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체육시설 같은 거 이제 같이 확충하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이 와서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연습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 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낙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순천시 재정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그다음 국가 예산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력이 있느냐, 소위 집권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완결을 못 하더라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해놓는 것, 이런 이제 그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니 뭐 선거에 나온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게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정치인은 기존에 봤던 막 서로 싸우고 정말 막 이합 집산하고 그냥 뭐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뭐 다른 이야기하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은, 특히 국회의원은 그 국민을 이제 대표해서 국민이 정말 이제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리고 또 뭔가 꿈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걸 또 이제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그 국회의원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뭐 저는 뭐 배지 달고서 국회의원 돼서 뭔가 특권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우리 순천의 그 선곡구 두속으로 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나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순천을 단일 선곡구로 해서 가불로 나눈 지금의 중앙선관위의 그 안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제 한 자리 뺏긴다. 그러니까 뭐 여수하고 합쳐서 갑을병으로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제 뭐 특정 정당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위 해룡분들, 한 6만이 되는 해룡분들을 이렇게 띄워서 뭐 광양에 띄워서 4년 동안 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여수에 띄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 자리를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특권,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유물로 생각하는 이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 퇴장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저는 여튼 이러한 이제 국민을 대표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게 좀 반영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러한 쪽에 저는 충실해 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사적으로 하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지만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사익이 아니라 전체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공통된 이익을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제가 30년의 공직 경험이 바로 그겁니다. 공직은 퍼블릭 서번트, 공복입니다.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 섬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을 섬긴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북한하고도 협상을 많이 하고 또 북한 땅에도 가봤지만 정말 뭐 이념적으로도 뭐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너무 뚜렷해요. 이런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한반도 통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쪽에 되는 소위 말해서 합의를 이끌고 이제 그리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이제 쉽지는 않지만 풀어내고 그걸 이제 정말 뭔가 행동으로 그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아쉽게도 제가 뭐 정치인을 하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정치판이라고 하죠.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천하람 전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게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주려면 좀 더 빨리 줬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 좀 적응할 텐데 좀 더 너무 촉박하게 이런 기회를 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존경하는 순천 시민들의 그런 민주화 수준이랄까 그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순천에서는 말은 특정 정당이 계속 이게 가져간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살펴보면 제 고등학교 동기인 김선동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도 이게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에 쏠려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번 4월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저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인 후보인 저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지금 경선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정당 그리고 또 지금 개혁신당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제 인물들이 총선에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고향 순천은 정말 다원화된 사회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런 성숙된 민주 시민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척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김차관 자네 고향은 왜 그냥 온통 이제 민주당 파란색만 찍어주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랬어요. 아니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총선에서 가장 훌륭했으니까 찍은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서 찍을 만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예 후보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면 나온 사람 중에서 찍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놓고서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리고 수준 높은 민주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뽑아주려고 하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안 내놓고 그죠? 과거에는
그래놓고 특정 정당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 안 되십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순천 시민이고 같은 순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비록 뭐 정당이 뭐 이게 파란 게 아니고 빨간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순천 시민 뼛속 깊은 순천 시민이고 순천을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해서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게 돼야 돼요. 항상 고민.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에서 과연 이제 정말 이제 원사이드하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정말 현실적인 판단을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 순천 시민이 특정 정당으로만 쏠려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거판에 이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를 선택하셔서 순천 발전을 위한 그런 기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소위 순천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이제 편향된 그런 그 인식을 이제 개선해서 순천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좀 뛰어난 의식을 가진 이제 도시이다라는 걸 이제 정말 만천하에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저는 정말 우리 순천 시민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문제 때문에 저기 북한 평양도 가고 그 다음에 신의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늘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제 순천고등학교 나왔다. 나 순천 사람이다. 이게 자랑이었고 다 그랬어요. 김창원은 정말 명문 순천고등학교 나왔어. 예,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순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순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저와 함께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분구 문제를 놓고 저는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일 선거구에서 두 석이 돼야 되는데 이제 특정 정당이 뭐 이렇게 그걸 안 하고 갑을병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야 기분 나쁘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무시하는 거다.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데 그냥 뭐 이제 정치권에서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행동을 이제 해주는 이제 순천 시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제 하시는 그런 순천 시민이 되었으면 더욱더 그러면 우리가 국가 발전도 이루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네는 김차관은 이게 왜 빨간 모자 쓰고 나왔어? 이게 파란 모자 쓰고 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란 모자를 저한테 안 씌워주죠. 저도 뭐 파란 모자 쓰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했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착언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죠. 더 이상 뭐 민주당에서는 저를 찾지도 않고, 저도 뭐 찾지도 않고,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빨간 모자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차고 넘쳤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없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 우리가 호남 사람이, 순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잖아요. 예? 왜 우리가 국민의힘을 접수를 못합니까? 예? 왜 한쪽으로만? 앞으로 이제 정부가 보면 뭐 5년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만 하고 한쪽은
예?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제 집권이 하지 못했을 때는 야동을 해가지고 맨날 이제 빈손으로만 있고 맨날 무슨 뭐 우리 실생활과 관계없는 뭐 이상한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고 아니 정말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특정 뭐 어떤 정치적 사안 가지고 된다고 해서 우리 순천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좀 현실적이고 예, 그리고 실리적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마침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구애를 합니다. 구애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정말 큰 이제 덩치 큰 공약을 하면 그걸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그 국민의힘의 그 구애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접수하자. 우리 호남 사람이, 우리 순천 사람이 접수하자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뭐 당부라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이제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호남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뭐 국민의힘이 이제 소위 보수가 집권할 때도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진보가 접근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